연기금이 변했어요. 매도 주체가 없어지고 매수로 변하니까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로 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급반등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수다. 오늘은 이서구의 족집게 주식수다로 진행하는 날이죠. 다들 기다리셨습니까? 예, 저는 금요일 날 기다리는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왜 그러냐면 주 초에 다 인상 찌그리는 하루 이틀이 되었었죠. 그러면서 화요일 날부터 급반등을 해서 드디어 제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투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와 함께 하시는 바로 이 시간, 예, 다들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족집게 주식수다 하나씩 찝어내는 시간 갖도록 해보죠. 네, 이번 주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느냐? 무너지는 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쵸? 제가요? 아니요.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황 괜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 주 3200포인트 돌파의 급반등이 나왔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위 V자 반등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못 미치는 반등이 되느냐. 근데 급반등이요, 최상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차리 찾기를 했다라는 점이 아주 중요해요. 이 부분 쫄지마. 제가 급락했었던 지난 금요일장 그리고 월요일장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구조적인 문제는 바로 제자리 찾는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었던 부분, 오늘 요번 주는 어떻게 전략을 폈는가 복기를 해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공매도 재개 우려 분명히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락하더라도 바로 제자리로 올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저점 매수, 매도보다는 경기 민감주 중심의 저점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은 다음 주 너는 어떻게 예상하니? 한번 보죠. 오늘 3200포인트 살짝 못 미쳐서 끝났습니다. 예, 3197포인트인가에 끝났죠. 근데 제가 보기에 다음 주에는요, 돌파를 해서 저항이 될 것 같습니다.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항이 이제 지지로 바뀌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3200포인트 가서 다시 돌파해서 떨어지더라도 다시 3200포인트에서 지지되는 흐름, 그러면은 상승 추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포인트가 다음 주에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주말 열심히 잘 편히 쉬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해외 증시부터 하나씩 그 요건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우산업지수 사상 최고치 또 돌파합니다. 물론 오늘 밤 미국 시장 열려요. 그런데 감히 항상 제가 매주 금요일 미리 예측을 하죠.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동안. 예, 사상 최고치, 어젯밤 현재 사상 최고치 돌파를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악재도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금리 안정세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옐런 재무장관이 이거 금리 이거 과열되면 금리 올려야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멘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경기 회복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금리 올려도 왜 올려? 나쁘니까? 아니야, 좋으니까 올리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반대급부로 또 안 좋은 섹터도 분명히 있는데, 지난밤에는 고용지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역대 코로나 이후로 최저치로 떨어졌죠. 오늘 밤에 고용지표가 또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서 확인이 된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실적 발표는 여전히 좋고요. 다우산업지수입니다. 그러면 S&P로 가보죠. S&P는 뭐 기술주도 포함되어 있고 각종 업종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 돌파인데 얘는 일주일 전 사상 최고치 이후 바로 그 자리 근처까지 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죠. 중립적인 위치예요. 주요 섹터가 선순환이 이르는데 다음에 볼 수 있는 나스닥,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약화가 됐거든. 그러니까 다우지수보다는 조금은 약한데 경기 민감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이끌고 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장 가려면은 체크, 빨간 줄 치거나 메모해 놓으세요. 시장이 가려면은요, 매수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됩니다. 주도 종목. 그리고 또 하나,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3대 박자가 맞는다면 이것이 상승 추세의 세 가지 요건이라고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과연 지금장 이 세 가지에서 몇 가지일까? 이렇게 보면은 미국장, 다우지수, 세 가지 다 유합돼.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 거의 세 박자야.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하네. 왜 그러죠? 금리 부분이 걸려.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이루기 때문에 S&P도 역시 돌파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나스닥 보시면은요,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의 약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 이슈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요, 바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바로 올려가지고 막 꺾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지금 요번 주에 일어났었던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이거 경기 과열된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연준 위원들이 나도 한마디 하겠는데 금리 절대로 안 올려. 이거 잠깐이지. 인플레이션 문제? 이거 다시 제자리 찾을 거야. 왜냐면은 지금 공급이 모자라거든. 소비는 올라가는데 이제 공급이 되거든. 그럼 평균점이 맞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제자리 찾을 거야.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딱 나와서 금리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쪽에서 나와서 왜 그래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때리고 얼러주고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응을 다 하고 반영을 다 했다면 그제서 올릴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요, 연준에서 뱉은 말이 있어요. 최소한 1년, 내년 지나가야,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지나가야 금리 인상할 거고, 테이퍼링은 뭐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뭐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해석을 한다면 미국 시장, 나스닥 한번 반등, 순환매수 흐름으로 이제는 나스닥이 조금 더 셀 수 있는 반등을 기대할 만한 요인이 되지 않은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중국 상해 증시 가보죠. 오늘 마감이에요. 안 좋게 끝났죠. 장 초반에는 돌려 세우나 했더니 마이너스 0.6%에 끝났어요. 어제까지 휴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좋겠다. 5일까지, 그러니까 그제군요. 우리나라 어린이날까지 월, 화, 수 쭉 쉬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틀 동안 했는데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됐어요. 여기에는 어느 정도 이유가, 가장 큰 거는 미국과의 분쟁 문제가 있고요. 미국과 분쟁. 기본적으로 분쟁. 기본적으로. 그리고 경제 지표가 이번 주에는 그닥 좋지는 않았네요. 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소비가 엄청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뭐 뉴스 보셨죠? 관광 엄청난, 해외 관광은 안 하지만 자국에서 돌아다니는 관광, 그러면은 내수 소비가 폭발적으로 이번 달에 됐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 지표가 상당히 좋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염려 없이 중국은 그냥 박스권, 왜? 미국 분쟁 문제 때문에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점은 분명히 찍었는데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네요.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볼 만한 할 것 같은데 그 힌트는 미국이 아닌 이 대만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만도 최근 놓고 보면은요, IT 쪽보다는 경기 민감주 섹터에서 올려붙이면서 이렇게 반응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돌아서는 흐름, 경기 민감주, 이쪽이 주도 섹터구나. 주도 섹터가 있다라면은 시장은 괜찮은 거예요. 다만 어떤 종목을 잡느냐, 어떤 종목의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한 장이라는 거죠. 저와 함께 하셨다면 여러분들 어디가 중심이었어요? 올 들어서 계속 경기 민감주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이 중심이다. 잠시 뒤에 한 종목씩 살펴볼게요. 그러면서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오는데요.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왔는데 어느 정도 대만 증시가 이렇게 들어선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IT 쪽 분위기도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왜? 바닥은 찍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로 돌아가서 중국 증시 끝났어요. 대만 증시 끝났어요. 우리나라 증시도 끝났어요. 미국장은 오늘 밤에도 열려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 오늘도 상승 마감했네요. 제가 보기에 오늘 물량 소화 과정 하루 있지 않을까? 왜?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급반등을 일어나서 오늘 매물 소화 과정이 하루 있고 다음 주 좀 미국 시장 보고 움직이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웬걸? 나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3,200선 돌파 이후 동시호가에서 약간 밀려서 3,197, 3,200포인트지 이 정도면. 박스권 상단에서 밀렸다가 이거 왜 밀렸어요? 공매도 우려 때문에, 우려. 공매도가 나오는 날은 하루뿐이었어. 계속 나오긴 나와요. 근데 공매도로 인해서 하락한 것은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죠. 제가 여기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그리고 월요일날 월요일 날이군요. 월요일 날 내일 하루 장 초반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라고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느냐? 이렇게 하락하면 항상 나타나는 것이 미수 신용의 단기 매물이 툭 튀어나오거든. 그 소화를 했다면 급반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급반등 나왔잖아요. 급반등. 이게 바로 V자지. V자. 단기 물량 소화를 한 상태에서 이런 급반등이 나왔을 때는요,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 이후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매물 소화 분명히 장중에 했겠죠. 했는데 이렇게 또 올려붙인 거는 뭐예요?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밤 우리나라의 시장 참여자들은 특히 외국인, 미국 시장 오늘 밤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월요일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매매가 오늘 나왔다라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공매도 재개 선반영 분명히 됐고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공매도 계속 때릴 주체 없어요. 다만 종목별로 다를 수는 있지. 너무 고평가됐다라는 종목. 하지만 여기에서 실적이 동반이 된다면, 그리고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면 쉽게 공매도 못 때리죠. 공매도 때렸다가 어떻게 돼요? 손해봐요. 그렇게 되면 환매수를 해서 손해보고 사야 돼. 반대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되겠고, 제가 보기에는 매물 소화 분명히 월요일날 제가 감히 예상하는데 미국 시장 때문에 상승 출발해서 약간 눌리면서 3,200포인트, 여기에서 또 하루 이틀 매물 소화 과정을 겪은 이후에 다시 갈 것 같아. 이거 제가 일단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저를 보셨다면 확률상 얼마나 맞췄느냐 생각해 보실 수 있죠?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난달
내내 상승했었던 이 코스닥이 급락을 했었죠.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때에 반등을 했는데 반등폭이 좀 미약해요. 워낙 급하게 떨어져서 그래요. 여기에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소부장, IT 소부장, 얘네들이 힘을 그닥 못 쓰고 있네. 제약바이오는 다른 분야죠. 소부장은 삼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힘을 못 쓰니까 얘네들도 같이 못 쓰는 분위기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나스닥 부분이 어느 정도 일어난다라는 예측치, 대만의 흐름을 보면은 다음 주에 이 소부장 쪽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은가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많이 떨어졌어요. 먹을 만큼 먹었다, 아이가. 예. 다만, 이 제약바이오 쪽은 저는 매수 관점보다는요, 손실 난 분, 가지고 계신 분들, 올라가는 거, 그래, 여유있게 좀 보다가 고점인 데서 파는 기회를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 관심주로 매수 관점보다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수급 동향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가 살펴봐야죠. 저와 함께 이 방송을 계속 보셨을 때 어떤 때는 환율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중국 증시를 보셔야 됩니다. 장중에. 어떤 때는 미국 시장 보셔야 됩니다. 하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이었죠. 이 체크 계속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도 6천억 매수가 들어옵니다. 주식 계속 팔아요. 외국인 계속 주식 팔아요. 이 장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팔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수익을 여기서 다 커버하려고 한다는 거지, 우리나라 전체를 사는 거잖아요. 선물을 산다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을.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더 확실시 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반대로 기관이 주식 매수를 하면서 개인이 물량 떨어내고 외국인이 떨어내는 것을 받아주고 있네. 더군다나 플러스 연기금. 연기금이 변했어요. 조금이나마 매도 주체가 없어지고 매수로 변하니까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로 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급반등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수급 오케이. 이 급반등에 대한 부분 괜찮다. 그래서 네가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론.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종합 정리. 바로 급반등이에요. V자 반등. 3200포인트 이제 월요일날 제가 보기엔 떠서 시작해서 약간 밀리는 듯 하다가 하루 이틀 이거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우려감 주는 듯 하다가 이제 올라갈 준비하는 것 아닌가. 참고하십시오. 저의 예상치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특징주 계속 살펴나가고 있는데요. 기존 주도주 중장기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내년 이맘때 혹은 뭐 몇 달 뒤에 지금보다는 높게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뭐 중장기라면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검색 순위 뭐 거의 5등 안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들 종목이 매일 올라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서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바닥은 찍었어요. 분명히. 더 이상은 안 떨어져. 더 이상은 안 떨어져. 공매도 재개되는 날이 바로 이날이었잖아요. 그죠? 그날 저점 찍고 올라갈 겁니다. 조금이나마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바닥 찍었어요. 언제일지, 다음 주일지. 좀 지수가 3200포인트 돌파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힘을 쓸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판단이고요. 삼성전자 특별히 악재도 없어요. 그렇다고 호재도 없어요. 이미 반영됐다라는 거지. 실적, 반도체, 가전 이미 반영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현대차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조금 더 강하죠, 근데 저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좀 더 이제는 기아로 바뀌었죠.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냐라고 그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기아를 계속 봤는데 오늘은 현대차 중심으로 한번 보죠.
같은 날 급반등이 나오면서 같은 맥락입니다. 저점은 찍었으되. 하지만 얘도 중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계속 사모으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느리더라도 가져가시는 전략. 왜냐면요, 작년에도 2달 동안 이렇게 하고서 쭉 뻗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여기는 다르죠.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에서도 이서구는 SK이노베이션 아시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SK이노베이션이 왜 다른 2차 전지와 다를까? 바로 어제 유튜브 방송으로 제가 찍어드렸어요. LG화학은 2차 전지 플러스 화학, 삼성 SDI는 2차 전지 플러스 IT, 디스플레이 쪽이죠.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플러스 2차 전지 플러스 정유. 최근 정유주가 올라가죠. 정유 관련 지표가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돈을 까먹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유 부분만 해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적자가 나도 20만 원은 한다 이거예요. 이 부분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계속.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배터리 3사에서 SK이노베이션이 좀 더 소위 모멘텀 갈 여유가 있지 않는가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존 주도주에서는 그래도 2차 전지가 기본 바탕, 즉 돈을 버는 이 경기 민감 섹터도 한 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 섹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철강, 조선, 해운, 건설 기계 여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철강주는 동국제강을 제가 주로 말씀을 드렸고 현대제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포스코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죠. 가장 무겁기도 하지만요. 추세를 정해요. 철강주의 추세. 신고가 다시 돌파를 합니다. 철강 가격 좋습니다. 여전히 곧 조정시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주 지난주에도 현대건설을 말씀을 드렸었죠. 빠졌습니다. 여기에서 좀 애매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아침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5만 원 초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매수, 여기에서 매수, 또 여기 5만 원에서 매수. VIP 회원들이요.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가져갑니다. 이거 중기 종목으로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발빠른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제 앞으로 대선 얘기가 나오면 정책에 관련된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 중에서도 SOC 계속 활성화를 시킬 겁니다. 그것이 경기 민감 섹터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건설주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는 특수건설이나 이런 지하화, 토목 관련주들이 초급등을 했죠. 하지만 현대건설이 토목 안 합니까? 토목해요. 제일 큰 회사예요. 기술도 제일 좋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건설주에서 현대건설 여전히 좋다. HMM. 제가 생각해도 너무 오바가 아닌가 싶은데 또 갑니다. 공매도 우려 때문에 얘 떨어졌죠. 이만큼 올라왔고 12 물량 출해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가 4만 원 선이 저는 솔직히 뚫기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또 6% 또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21선 여기에서는 매수해야 된다. 대신 위로만 따라잡지 말라. 근데 지금도 같은 맥락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일부에서는 공매도 환매수가 들어와서 급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조정시에
5일선, 21선 기댄 저점 매수가 맞지 않나. 하지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위로 올라갈수록 비중은 좀 줄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HMM 같은 경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진성 TEC 좀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맥락이죠. 공매도 뭐 관련 지수가 푹 떨어지다 보니까 같이 좀 하락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없는 분들 매수 자리 잡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도. 월요일날도 말씀을 드렸고. 없는 분들 매수 자리 이런데 그거 뭐 차트 보고 여기에서 뭐 그냥 하는 얘기 아니냐? 아니에요. 저희 샀어요. VIP 회원들, 무료 방송 회원들도 중간중간 관심주로 뿌리고 얼마 매수라고 저희 VIP 회원들께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도요. 최근. 바로 급반등 제자리. 이 진성 TEC 같은 경우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죠. 실적 발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직.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더 갈 여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8시 반부터 3시까지 했습니다. 장 초반. 오늘의 관심주 한솔 홈데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한솔 홈데코를 퍼스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SK이노베이션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입니다. 2,050원. 오늘 어저께 뭐 조금 올라가고 오늘 9% 올라갔는데요. 그러면서 전 고점까지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공개 방송에서 집중 종목, 으로 말씀드린 종목, 뭐 이틀 만에 그래도 한 12%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최근 들어서 목재 가격이 급등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 뭐요? 신고가를 가고 있는 탄소 배출권. 이 부분에 주안점을 본다면 제목 기억나세요? 저의 방송, 며칠 전 방송 한번 다시 한번 리플레이해서 자세히 보십시오. 반영 안 된 호재는 주가가 분명히 반영한다 라고 찍어 드렸는데요. 바로 이틀 지나서 바로 끌어올립니다. 즉 호재는요 반영해요. 악재도 결국은 반응은 분명히 하겠지만 반영하면서 전 고점 돌파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송 찍으면서 시간의 동시효과 보니까 분위기 되게 좋네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한솔홈데코 지금 현재 시간 5시 43분이죠? 여기 5시 41분 5시 41분인데요. 지금 현재 시간에 5% 급등이네요. 조금 아까 6%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9% 넘게 상승하고 시간에서 5%. 월요일 날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종목. 왜? 앞서 말씀드렸죠. 목재가 상승, 그리고 탄소 배출권, 사상 최고치 돌파. 그런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요, 이 흐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셨었던 공개 방송, 도움이 되셨던 분들은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공개 방송에서 나름대로 말씀드렸었던 종목군들이 몇 종목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대부분 종목들이, 대부분도 아니죠. 3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다 상승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한솔 홈데코 오늘 급등하고 시간 외에서도 급등하는 흐름이 나와서 아주 기분이 좋은데요. 이러한 여세 다음 주에도 몰아서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항상 이서구와 함께하는 이번 주 증시 일정과 함께 이번 주 핫할 이슈, 그래서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월요일 날 저녁 7시입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요, 함께 인사하고 같이 동참하면서 이 시간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물론 녹화로도 올려드리지만 생방송 같이 하시고요. 7시에 뵙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저의 방송 기억에 남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칭찬하는 글 좀 써주세요. 네, 댓글. 그리고 아침에 제가 8시 40분에 오늘의 투자 전략 계속 보내드리는데 많이 맞지 않습니까? 예, 문자 드립니다. 무료 회원 010-9628-8231 무료 문자 회원입니다. 무료 회원 010-9628-8231로 신청 이렇게만 써서 보내면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라 한 주였던 것 같네요. 예,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쉬십시오. 편히 쉬시고요. 월요일 날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